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N년차 정신건강간호사 배꼽사입니다. 오늘은 꼽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정신과 의학용어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해하시면 병동생활의 태움을 덜 당하도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신건강간호사 배꼽사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부딪히게 되는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게만 생각하셨던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저와 함께 예시 상황을 보면서 가볍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정신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의학용어, 불안장애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Anxiety disorder, panic disorder. 신규 간호사님들 의학 용어는 눈에 익히고 귀로 익히면 됩니다. 자주 상황이 몸에 배면 돼요. 제가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다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xiety disorder와 Panic disorde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안. 불안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위협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뭔가 운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조금 느낌이 이상해. 좀 불안해. 불안해서 버스 타고 출근할래. 이런 불안한 느낌.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 하지만 이 불안이 너무나 지나쳐서 일상생활 및 기능에 방해가 될 경우 불안장애로 진단이 되고 있는데, 불안장애에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불안장애 등 구분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불안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학부생 때 anxiety disorder가 그냥 하나뿐인 진단명인 줄 알았었어요. 이렇게 anxiety disorder, 불안장애, 이렇게 불안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 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해서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불안편은 파트별로 내부로 나뉘어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편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비행기가 있는 공항이 아닙니다. 공황입니다. 첫 공황 발작은 흔히 유발 요인 없이 시작이 되는데 육체적, 신체적인 스트레스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황 발작은 수분 이내 급격한 불안과 함께 신체 증상이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2~30분 정도 지속된 후 저절로 증상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 후 저절로 증상이 사라진다.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발작 사이에는 대개 재발작에 대한 예기 불안이 동반이 되고요. 공황 장애에는 최소 한 번 이상의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과 더불어 한 달 이상 또는 그 또 다른 발작에 대한 예기 불안을 보이거나 발작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근심을 보이거나 발작과 관련된 현저한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경우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 질환 가능성에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체 질환 공황장애와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갑상선 항진증, 구갑상선 기능 항진증, 갈색 세포종, 저혈당과 같은 내분비 질환.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해볼게요. 세포종, 내분비 질환에는 저혈당, 협심증, 심근경색, 승무판 탈출증과 같은 심장질환, 그리고 뇌전증, 뇌졸중, 편두통, 다발성 경화증, 뇌종양과 등과 같은 신경질환이 있습니다. 신경질환에 대해서 쓰도록 해볼게요. 뇌전증, 뇌졸중, 편두통,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이렇게는 신경질환. 또한 대마나 코카인, 암페타민, 카페인 등 중추신경계 자극제에 취한 상태, 간단하게 마약, 또한 그 여덟 번째는 중추신경계 억제 금단 상태 등은 공황 발작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술, 바비큐레이트, 경우가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공황장애 치료에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코그니티브 비헤비어 세라피, CBT가 아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인지치료에서는 환자가 가벼운 신체 감각을 잘못 해석하여 금방 공황 발작이나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공황 발작 자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공황 발작 자체가 생명에 위협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황 발작 감별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한번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읽어볼게요. 28세 여자가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숨이 막히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어요. 이분에게서 감별해야 할 질환이 무엇일지 아는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갑자기 이유 없이 숨이 막히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다. 주저앉았다. 바로 답. 다시 그냥 넘어갈게요. 1번 심근경색, 2번 저혈당, 3번 물질 남용, 4번 갑상선 기능 이상, 5번 다 맞는 것 같은데? 몇 번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답은 모두 맞습니다. 입니다. 공황 발작 시 감별해야 할 상황으로는 심근경색, 저혈당, 물질 남용, 그리고 이렇게 갑상선 이상 등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맞은 거 맞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예시 드리는 상황을 배꼽 사이가 실제 경험했던 일화들이고 환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기관, 성별, 나이 등 환자분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은 모두 재구성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상환, 36세 여자분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가족 문제, 형제끼리 어머니가 다르셨대요. 가족 문제로 인해 눈치를 좀 많이 보셨고, 사람과의 관계에 아주 예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최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사건은 없었는데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라는 것을 느꼈고 호흡도 가쁘게 끼어서 이대로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느끼기에는 심장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빨리 뛰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었고 심장혈관센터에서 진료를 보았었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그때 심혈관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세요 라고 협진 의뢰를 받아서 오신 분이셨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들었을 때, 공황장애가 이렇게 갑자기 아무 사건이 없이 그냥 내가 늘 다니는 장소에서도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호흡도 가쁘고, 여기 제가 다 적어놨네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너무너무 무섭겠죠. 그런데 이런 더 스트레스인 거는 공황장애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제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예기 불안감이라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그 경험을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아주 간략하게 불안 장애 중 하나인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신비하고 궁금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꼽 사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정신과 간호사 초보 탈출을 위해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